안녕하십니까, 스팍입니다. 오늘은 코스코에서 파는 전기자전거를 리뷰해 볼까 해요. 바로 이 자전거인데 제슨이라는 회사에서 나왔고 가격은 한 380불 정도 하죠. 보시는 것과 같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고 유압이 아닌 와이어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박스에 보면 핸들이 이런 식으로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브롬톤 스타일로 접히고요. 저가형 자전거 벨도 달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소리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이런 트위스트 방식으로 가속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달려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트위스트 방식을 불안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배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카트에 담아서 들고 와 보겠습니다. 네, 집으로 가져왔고요. 박스를 지금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뜯으면 견고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핸들이 반으로 접혀 있는데 핸들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차 트렁크 같은데 집어넣을 때 이 핸들 접히는 부분이 참 개꿀입니다. 이렇게 안장을 조립을 해주고요. 안장은 그렇게 좋지 않은 좀 싸구려 스타일 안장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뒷 빗물바지 이렇게 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 빗물바지는 원래 그냥 조립이 돼서 옵니다. 자전거 뒤에다는 깜빡이도 하나 들어있어서 조립을 해 보았습니다. 예, 불이 잘 들어오죠? 네, 페달도 들어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좀 싸구려 페달인데 조금 작은 페달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핸들을 돌려서 가속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왼쪽 버튼이 전원 온 오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터리 잔량 게이지가 LED 4개로 나타나는데 LED 한 개당 25%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 달려 있는데 저 버튼은 파스 지원을 끄고 키고 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하는데 온오프를 토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라이트가 달려 있는데 요거는 아까 그 파스 지원 버튼을 오래 꾹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 역시 토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보시는 레버는 핸들을 접었다 폈다 할 때 쓰는 레버고요. 바깥쪽으로 제끼면 핸들을 접을 수 있고 다시 세우면 핸들을 다시 펼 수 있습니다. 안장은 그냥 일반적인 쿠션 안장이 달려 있고 뒤에 빗물 바지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서 물 튀는 걸 방지해 줍니다. 브레이크를 살펴볼 건데요. 브레이크는 좀 큰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손이 작은 사람한테는 좀 크게 느껴지고 모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을 경우 동력이 꺼지는 저런 스위치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는 엑셀레이터나 페달이 어시스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차저를 보겠는데요. 차저는 이런 식으로 조그만 차저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완충이 되면 좀 전에 본 LED가 녹색으로 바뀌고요. 예, 이렇게 스위치를 켜면 오른쪽 부분에 저렇게 LED 4개가 나타나면서 배터리 잔량을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로 타면서 느낌이 어떤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이제 자전거 리치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불안합니다. 요런 조그만 자전거에 익숙하신 분이 있으시면 타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반 자전거로 오래 타셨고 작은 자전거가 처음이신 분들은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다니는 도로에서 한번 주행 테스트를 더 해볼게요. 일반 도로에서 주행은 굉장히 쾌적한 편입니다. 전기 자전거라 일단 힘이 덜 들고요. 밟는 대로 잘 나가긴 하는데 싱글 기어이기 때문에 강력한 오르막을 만날 경우 조작이 좀 필요하고, 내가 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게 역시 싱글 기어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바퀴 쭉 돌면서 경치를 감상하면서 제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스에 가장 강력한 오르막이 나타나는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오르막에서는 이 자전거가 싱글 기어이기 때문에 파스만으로는 주파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오른쪽에 트위스트 엑셀레이터를 밟아주면서 파스까지 동원해야지 이런 급격한 오르막을 주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한 25도 정도 되는 오르막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일단 이 전기자전거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 전기자전거가 가격 대비 성능면으로 보면 그냥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1시간 조금 넘게 운영이 가능한데, 이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프레임 자체가 작아가지고
자전거가 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전거가 작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핸들바 길이의 문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핸들바, MTB 핸들바면 조금 그냥 중간 정도로 쓰면 이게 720mm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핸들바가 일반 핸들바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럼 같은 각도의 핸들링을 한다고 칠 때 이제 요 정도 핸들을 튼다고 하면 같은 각도라도 요 조타가 요만큼 조작하는 거랑 요만큼 조작하는 거랑 길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고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획획 돌아가요. 이쪽은 핸들을 많이 틀어야지 조금 움직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정감이 더 높죠. 요거는 불안정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리치가 이게 리치가 가령 150cm다. 얘는 리치가 200cm다 하면은 얘를 핸들을 틀어서 이렇게 돌 때, 얘도 이렇게 핸들을 틀어서 돈다고 할 때 얘는 바퀴가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요. 왜냐면은 이 길이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같은 각도로 돌려도 이렇게 돕니다. 길이가 짧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있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근데 이거는 코너링이 좀 쉽고요. 이건 직진 주행이 좀 더 쉽고 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전기 자전거는 좀 이 리치가 극단적으로 짧아요.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나오다시피. 그러니까 요런 작은 자전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걸 타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자전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엄청 좀 이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 자전거라는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동계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쓸만한데, 이 자전거가 굉장히 작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 총평이었고요. 요새 달러가 올라가지고 요게 이제 가격적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옛날 환율 감안하시면 코스코에서 요 정도 가격대의 전기 자전거를 요런 거를 팔았었다. 그 정도의 히스토리를 좀 참고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